오늘은 2022년 춘계 학술 발표 대회를 한 날입니다. 예전과 달리 워크숍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회의실에 꽉 차 있고요. 또 한편 여러 지금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춘계학술 발표의 주제는 복지경영학 현재와 미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는 5개가 발표되고 발표 순서는 5개를 먼저 하고 종합 토론에서 5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셔서 말씀을 듣고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여러 궁금한 점 등 관련하여 질의를 받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5개고요. 20분 하나당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는 15분이 되면은 15분이 됐다는 표시에 음성 메시지가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 이후에 5분 내에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제 발표 첫 번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기반 의료복지 서비스 사례 연구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 융합학과의 정유채 교수님께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고요. 종합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된 후에 종합 정리하고 이렇게 토론하게 하고요. 발표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 어디 나가시죠? 지금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융합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정유채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ICT 핵심 분야의 핵심 기술로는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기술, 가상현실 기술, 그리고 VR, AR, 클라우드, 개인화된 로봇 등 다양한 기술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중에서도 AI 기술은 의료, 복지, 안전, 금융,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어서 산업계 전반에 커다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들이 너무도 빠르고 그 속도도 너무 급속도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쓸 정도로 우리 사회의 전반에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CT 핵심 기술들 중에 의료와 복지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AI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ICT 기술 중에 핵심적인 디지털 기술들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능력 등에도 구애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IT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이 되었을 때 이러한 분야가 더욱더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고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의 그 비용들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ICT 기술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복지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퀄리티를 향상시키는데 이런 ICT 기술이 융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닥터 앤서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3년 동안 한 488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8대 질환에 대해서 닥터 앤서 1.0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진행된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닥터 앤서 2.0에서는 54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8대 질환을 12개 질환으로 확대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AI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3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18개 ICT 기업들이 협력하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2개 질환에 대한 의료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24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인허가뿐만 아니라 AI 학습 환경 구축 및 데이터 활용과 생태계 조성, 그리고 AI 의료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모두 협력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솔루션, 정밀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폐렴이나 간 질환을 포함해서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질환은 보시는 것과 같이 위암이나 우울증, 피부질환 등등을 포함해서 1, 2, 3차 병원의 보급과 확산을 목표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측력을 높이고 질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 예후 관리 등 진료의 전 주기에 AI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이런 국가 차원의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암을 예측하는 위암 예측 소프트웨어입니다. 예측 정확도는 8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위암이라는 것이 생활 습관이나 건강검진 내역, 내시경 및 조직검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3만 건 이상의 EMR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위암을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는 한 80% 정도를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폐암 분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펫이나 CT 영상을 이용해서 이상 부위를 검출하고 판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독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하는 기법을 적용하고 이상 부위를 검출하기 위해서 3D 리컨스트럭션 기법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나 특이도를 90% 이상으로 AUROC를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스페시피시티를 검출해서 정확하게 종양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종양의 서브타입인지를 판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들을 진행하고 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폐암 판독 지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과 질환인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AI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내담자 간에 대화했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우울감이 있는지를 감정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눈물이 날 것 같아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는 우울감을 한 91% 정도로 예측을 하게 되고 기분이 너무 안 좋네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우울감을 64% 정도로 예측하는 걸로 이제 이미 사전에 기준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내담자의 상담 내역을 텍스트 단위로 문장 단위로 분석을 해서 우울증 발생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라든지 딥러닝 기법을 추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환자의 약물 이력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이 환자가 기본적으로 분석했던 이력을
이제 약물을 복용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런 거를 기반으로 처방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게 되고요. EMR 데이터에 분석된 우울증 점수와 약물 사용했던 내역을 바탕으로 이 환자에게 어떤 약을 추가로 처방을 할지, 또 우울감이 나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 값들을 추출하는 것을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학적인 우울증의 기준을 수치화해서 처방과 관련된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반응 예측의 정확도를 90%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음성 인식을 잘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담자가 대화한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이런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의 정확도는 한 8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추출하고 이 사람의 우울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하는 데는 8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울증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음성 대화 분석 기술이라든지 진단 이력에 따른 처방을 추천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AI 사회복지사라는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등록이 되게 되면 이 대상자를 지자체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AI 사회복지사 챗봇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자동으로 대상자들에게 안부 전화도 걸어주고요.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게 되면 그 대상자에게 텍스트를 보내거나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복지사가 직접 방문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봇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구청의 AI 상담사입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요? 라고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화를 던졌을 때 이 대상자가 잘 반응을 하고 전화를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대상자에게 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상담했던 내용은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복지사의 반복적인 업무를 덜어주는 그러한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로는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로 해외 사례가 중심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을 하고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그 주요 공공 데이터들의 커다란 해킹 사고가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전자 신분증을 도입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의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암호화한 상태에서 개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된 자기의 헬스케어 기록들을 전자적으로 모두 다 액세스해서 확인도 가능하고 외부에 어디까지 공개할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등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앱을 대표적으로 개발을 했고 산모의 출산 후 관리라든지 산전, 산후 관리 서비스를 이렇게 블록체인화된 암호화된 데이터로 활용해서 결제 서비스까지 연동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게 되면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메드렉이나 메디레저 같은 회사들도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진료 기록을 진본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공유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개인의 의료정보 접근 권한 강화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의약품의 복제약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에서 적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예시인데요. 피보험자 산모가 임신 중에 자기가 어떤 보험사와 계약을 할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보험사에서 메디조그 로그라는 이런 앱을 개발을 해서 이 앱 내에 지갑을 생성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일정 금액을 넣어준 다음에 이 산모가 산후 관리를 어떻게 받았는지,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인지, 소요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앱에 기록을 하면 이제 본인이 승인을 해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은 게 맞다라고 하면 이 블록체인 지갑에서 금액이 지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시 보라매 병원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환자 중심 통합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고려대 의료원에서도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복지급여 부정 수급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ICT 핵심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공공복지 서비스 분야의 도입 또한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국내외의 ICT 융합 의료복지 서비스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어떤 기술을 도입할지를 같이 고민을 해보아야 하고요. 인공지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한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ICT 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